이번 시간에는 유전 물질 중에 DNA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핵산의 일종이죠.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의 산성 물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은 뉴클레어스, 산은 애시드인데 약자가 NA가 됩니다.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죠.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펴서 이렇게 모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DNA의 기본 단위는 여기 빨간 박스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거의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자, 가운데 당이 있고요. 옆으로는 인산과 염기가 1대1대 비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당에는 이게 탄소가 있겠죠. 탄소, 그리고 수소, 질소, 또 산소, 여기 또 인이 보이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이 인산의 인이 매우 중요한 원소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 당의 경우에는 이 탄소가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지금 5탄당이고 오각형이다 보니까 탄소가 여기 부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부분 산소가 오고 5번 탄소는 4번 옆으로 가지를 치듯이 뻗어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당의 종류엔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가 있는데 핵산에서 이 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RNA가 되고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DNA가 되죠. 이 2번 탄소의 리보스는 산소를 갖고 있지만 여기는 산소가 없는 상태죠. 디옥시라고 하는 뜻은 산소가 없다. 딜리트 옥시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DNA 염기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죠. 아데닌 A, 사이토신 C, 구아닌 G, 그리고 티민 T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RNA의 경우에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이 같이 일치하나 티민이 없이 우라실, 유라실이라고도 합니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DNA 염기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이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퓨린 염기라고 하는데 이 퓨린 염기에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그림을 잘 보면은 고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리 구조가 6원소, 5원소로 된 고리 두 개가 같이 이중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중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형태를 퓨린 염기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단일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피리미딘 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퓨린 염기 중에 A와 반대 시장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티민이 되겠습니다. 구아닌의 경우에는 사이토신과만 짝꿍을 이루게 되죠. 이 퓨린 염기의 종류가 두 가지 아데닌과 구아닌이라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AG가 그냥 이렇게 발음 기호하게 되면 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구를 가져와 본 건데 되게 아구가 좀 크고 투박해 보이죠. 조금 이 AG는 퓨린 염기이고 그다음에 약간 이중 구조, 고리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운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티민과 사이토신의 경우에는 CT, 단일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의 경우에는 반드시 티민, T하고만 지금 결합을 한다라고 했죠. 이중 나선 구조인데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려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개씩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A는 반드시 T하고만 결합을 하는데 이 사이를 잘 보면 이렇게 H와 산소, H와 질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수소가 중간에 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A와 T는 2중 결합을 하고 있고 G와 C는 3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결합일까요? 네, 이 C와 G가 조금 더 강한 결합이 되겠죠. 3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약간 분리가 될 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있겠죠.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3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CG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것도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유치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AT는 데이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데이트는 조금 결합이 결혼을 한 건 아닌 상태라면 이런 경우는 조금 약하게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는데 CG는 시집, 네, 시집은 결혼을 의미하죠. 약간 좀 강한 느낌을 주죠. 네, CG 결합이 3중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지금 결합을 잘 보면은 이 지금 규칙이 좀 있습니다. A는 T와 같이 결합을 하는데 A는 이중고리 구조고 이건 단일고리 구조죠. 여기 지금 보면 이것은 퓨린 염기고 이것은 피리미딘 염기가 됩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 여기가 퓨린, 여기는 피리미딘, 여기는 피리미딘, 여기는 퓨린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한쪽이 퓨린이면 다른 한쪽은 피리미딘이 되는 거죠. A와 T가 같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G, C도 같이 결합을 항상 하기 때문에 여기가 퓨린이면 여기는 반드시 피리미딘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 여기 길이가 2나노미터로 일정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꼬이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안정감 있게 꼬일 수가 있죠. 이 거리 자체가 일정한 유지된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의 경우에 A와 G가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여기 부분에 3중 결합이 형성이 되기도 쉽지가 않고 또 기본적으로 이 거리와 이게 퓨린 염기끼리 같이 결합했을 때 이 거리와 그다음 피리미딘끼리 결합을 했을 때 이 거리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퓨린과 피리미딘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선의 폭이 그래서 2나노미터로 일정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한 파장,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전하는데 거리가 3.4나노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금 한 번 회전할 때 들어있는 염기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10쌍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자, 이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가 항상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금 전체 이중 나선 구조 안에 퓨린 염기의 수와 피리미딘 염기의 수는 어떨까요? 일치하겠죠. 네, 퓨린 염기를 다 합치면 이 피리미딘 염기를 다 합친 값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퓨린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또 피리미딘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기 합은 퓨린 염기 합이나 피리미딘 염기 합이 결국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A하고 G를 플러스한 거 분의 T 플러스 C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것은 지금 퓨린 염기 합이고 이것은 피리미딘 염기 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값이 50%씩 되니까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하고 T가 지금 같은 숫자고 G하고 C가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값이 분모 분자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퓨린 염기 합과 피리미딘 염기 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대1로 같겠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 지금 구 자 AG 합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요 두 개 중에 하나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차지하고 있고 TC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씩 차지하고 있죠. 절반씩
50%씩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A와 T가 이제 같은 짝꿍이고 G와 C가 같은 짝꿍인데 이렇게 됐을 때 분모에 이 짝꿍이 같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값이 1이 될까요? 네, 이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면 퓨린 염기의 합은 이렇게 지금 퓨린 염기의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가 퓨린이고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가 피리미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숫자가 합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같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AT 쌍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하죠. 자, 이렇게 한 쌍이 이 쌍 자체가 차지하는 것은 네, 두 쌍이고 CG가 차지하는 쌍은 네, 세 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T 분의 G 플러스 C는 값이 1이 꼭 나온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생물의 종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개도 다르고 고양이도 다르고 사람도 각각 다 다른 거죠. 이 값이 여기서는 2분의 3이 되니까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응용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10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DNA 이중 나선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몇 쌍이냐면 5쌍이 되겠죠. 5쌍인데 자,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 A 플러스 T 쌍과 AT 쌍과 GC 쌍이 1.5라는 거죠. 이것은 1분의 1.5가 되죠. 이걸 정수로 바꿔보면 뭐 2분의 3이 되겠죠. 요거 좀 맞춰서 2분의 3을 만들어 보면 5쌍 중에 AT 쌍은 2쌍이고 GC 쌍은 3쌍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2쌍이니까 2쌍이라고 하는 건 얘 2개, 얘 2개라는 거죠. 이게 짝꿍이니까 아데닌의 수는 2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건데 자 다시 볼까요? 56개니까 28쌍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값이 1.8이니까 이걸 정수로 바꾸게 되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분의 18로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28쌍 중에 G 플러스 C 쌍이 10쌍이고 AT 쌍이 18쌍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거 18개, 이게 18개가 되는 거죠. 그럼 아데닌의 수는 18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내용도 잘 이해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